네, 오늘은 국회 대행정부 견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력의 분립과 분립된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행정부 간의 상호 견제를 어떻게 제도화했는지를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어떤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부 형태, 삼권 분립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권력 주체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세 주체가 권력을 공유함과 동시에 서로를 견제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권력의 독점을 방지를 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담보하려는 어떤 그러한 목적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삼권 분립 원칙 하에 구성된 이 대통령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세 부처로 이제 나누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래서 그럼 입법부는 무슨 기능을 담당을 하느냐? 법률의 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기능을 입법부가 담당을 해요. 반면에 행정부는 뭐를 하는 건가요? 법률에 근거한 정책의 실행. 이것을 이제 대통령이 중심이 된 행정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의 집행, 이것을 행정부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 사법부가 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을 하는 기관, 이것이 바로 사법부다 라고 하는 얘기죠. 이 세 부처의 업무, 지금 뭐 입법부는 입법, 행정부는 법의 집행, 그 사법부는 법의 해석과 판단, 적용,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각각 서로 완전히 독립되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일어나기 위해선 이들의 업무가 서로 중첩되어야만 그러한 견제와 균형, 세 부처 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의 주된 업무에 대해서 나머지 다른 부처가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입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국회의 주된 업무예요. 그죠? 그렇지만 대통령도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입법에 있어서 국회가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기능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반대로 법의 집행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하는 것이지만, 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국회가 그것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아요. 만들어 놓게 된다라면 법의 집행에 있어서 행정부가 독주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된 업무들이 세 부처에 따로따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 각각의 업무에 다른 부처가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세 부처가 서로의 업무를 각자 수행하면서도 서로를 감시하고 이제 견제할 수 있게 되다 보면 결국 어떤 긍정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이 부패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행정부와 입법부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이런 어떤 공식적인 제도와 절차가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러한 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이러한 그 제도가 제도나 절차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 절차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됐다라고 해서 진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일어난다. 현실 속에서 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 제도의 원래 취지대로 실제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현실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랍니다.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인제 이런 얘기를 특히 인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사례인데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자,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감시하고 감독하는 거. 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구분을 넘어서서 입법부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을 가지고 행정부를 상대를 해야만 해요. 네. 그러니깐 입법부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체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의 입법부 안에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구성원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여야가 하나의 입법부를 구성하고 같은 목소리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가 꼭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당의 기율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에서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면 의원 그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사실 그렇게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지가 않아.'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정당이 가는 길로 쫓아가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대통령과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회, 그러니까 입법부 차원에서 대통령을 견제한다라기보단 우리랑 같은 정당에 속해 있는 같은 편인데 대통령을 보호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야당은 대통령이 잘하고 하는 것은 뭐 박수 쳐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무조건 비판하고 물고 늘어지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한다라면 입법부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정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의원들의 정체성을 보다 결정적으로 예,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입법부의 구성원이라기보단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국에서 발견되는 국회 행정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와 여당이 하나가 돼서 한 축을 구성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더하기 여당이 한 편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내 야당이 다른 한 축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축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형태로 국회 행정부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 같은 경우 일종의 분열 상태, 그러니까 그 지킬 박스와 하이드시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당은 무조건 행정부와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 이제 요런 상황들이 계속 된다라면 국회가 국회 차원에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정파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어떻게 이제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이게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